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12월 2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보신 것처럼 올해의 마지막 날마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 또 동시호가마저도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굉장히 욕만 나왔던 시장 흐름이었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종가가 최저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9%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정말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저는 내일하고 일요일까지 3일만 휴식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할게요. 저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여러가지 내년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지수가 너무 부진해서인지 전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가 넘는 급락이 나왔고, 포스코홀딩스, 기아, 삼성물산 모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하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베임이 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 또 LNF는 1%, 첨보는 1.5%, 나름대로 준수한 흐름이었었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역시나 기관에 많은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도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목적이었다면 새해 첫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런 악성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여기는 기관보다 외국인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의 수급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12월은 기관들의 수급이 준수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수급이 돌아서는 것인지 좋지 못하네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그래도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기관은 많은 순매도가 있었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HMM,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마지막 날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데브시스터즈, LNF, CJENM,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금은 낯선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미국 증시의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어요. S&P 500이 1.2%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최근의 직전 저점, 종가 상황으로 또 이탈하면서 오늘 저녁이나 연초까지 계속 좋지 않은 흐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나스닥도 1.35% 하락이 나왔고 지금 121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다행히도 10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칫하다가 10,0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진 만큼 또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녁과 다음 주, 내년 연초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항선도 이렇게 여러 번 맞닿으면 결국에는 돌파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고, 또 반대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맞닿으면 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적용해 본다면 특히 다음 주는 걱정이 앞서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1.1%가 나왔어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1%, 대만도 마이너스 0.8%,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3%, 그래도 중국 증시가 그나마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하고 오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단지 배당량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제하고 오늘 글로벌 정치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그게 더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나왔던 이슈를 보면 최근에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진행함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미국에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까지도 연결이 되었고, 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여행객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팬데믹으로 번지면 어떻게 할까? 그게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많이 확산이 된다면 코로나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있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이 전 세계 시장하고 특히 수출 비중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시장까지 분명히 좋은 소식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하나의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의 분기점이 춘절 전후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춘절이면 우리나라 설날하고 동일하거든요. 기간만 조금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는 왕래가 잦은 만큼 가장 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 2월부터 다시 한번 번지고 있는 코로나 우려감보다는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중국의 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 그게 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난 3월 달에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걸렸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고 한 2달 정도 이어졌던 만큼 지금 당장의 코로나 확산은 분명히 전 세계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시장을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중국의 리오프닝은 정말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변곡점이 내년 1월 20일 춘절 전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이 이제 29일이고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1년이 지나갔던 만큼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올해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주봉이에요. 정말 1년 내내 주가가 하락만 했었던 보기 드물었던 한 해였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작년 7월부터 거의 1년 6개월 동안 지수의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내년 시장은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만큼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1분기까지는 그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전 말씀드린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또 내년 1분기에는 올해 4분기에 대한 실적도 발표가 될 것이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만큼 최소한 1분기까지는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경기 침체가 지난 2008년이라든지 IMF 이렇게 시스템 붕괴로만 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생길 것이고, 그 정확한 시점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분기에 금리 인상이 모두 완료가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중국의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그것도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내에게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그런 의견을 내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바닥을 잡는 데 있어서 단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바닥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PBR을 적용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PBR 청산 가치를 보더라도 항상 PBR 1.0이 안 되었을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0.9 아래가 왔을 때, 그때는 정말 100% 확률로 그 시점이 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PBR을 보시면 0.86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어제 기준이니까 오늘까지 적용을 해본다면 더 떨어졌었겠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엑셀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을 때 코스피 PBR이 0.8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가 정말 몇 차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의 데이터로 봤을 때 PBR이 0.8 초반이었을 때, 그때는 거의 100% 확률로 그 시점이 가장 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적용을 해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지만 2020년과는 다른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최소한 1분기만큼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삼성전자도 감산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가 있었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감사를 하는 것이 D램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코멘트가 조금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DDR5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어쩌면 이게 기업들의 서버형 반도체 교체, 그것과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살아난다면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도체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저는 2차 전지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 긴 시간 속에서 2023년만큼은 약간의 성장률이 느릴 수 있다는 것이지 긴 시간 속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산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27일 그때 1년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며칠 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난 7월처럼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그 시점으로 하여금 오히려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다른 소재 기업들 그것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정말로 이 종목을 들어올릴 계획이 있다면 삼성 SDI나 소재 기업까지 같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봉상 22평선, 지금 카카오를 보시면 단 한 번도 22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쯤 돌파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또 그때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매수의 시점을 잡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순히 많이 하락했으니까 매수해보자 그런 관점을 가지기보다는 나만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면 전부 다 주봉상 22평선 여기를 작년 말부터 한 차례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맞고 내려오고 또 맞고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2차전지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월 27일 1년짜리 보이스 물량이 나오는 그 시점을 하여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나름대로 근거를 찾은 뒤에 저점인지 저점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서 매수해보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너무 섣불리 하락했으니까 매수하자 그런 관점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 해였는데 이렇게 2022년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모두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년 1월 2일 월요일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